도요타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2035년부터는 국가 대부분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업계의 최대 과제는 CO2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하는가가 되었는데요. 2019년 12월 도요타는 10분 만에 완전히 충전해 5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1년 올림픽에 맞춰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리튬이온 배터리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도요타의 발표에는 큰 신빙성이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도요타의 배터리 개발 역사는 무려 9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요타의 사장인 도요다 아키오의 증조할아버지인 도요다 사키치는 95년 전부터 비행기의 동력원으로도 쓸 만큼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위해 연구원 120명으로 구성된 전지연구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건 당시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미 확신을 했다는 의미였으며 이미 이와 관련된 특허 기술만 1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최고 숙제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꿀 수 있는 적합한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게 최고의 숙제인데요. 도요타는 2006년 이 문제를 처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즉 세계 최초로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의 기초 소재 기술의 뒷받침이 크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배터리 분야의 핵심은 소재 과학입니다. 도요타처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회사와 일본의 기초 소재 연구자들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성공시킨 것이죠. 전고체 배터리란 말 그대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의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2차 전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어 배터리의 수명이 전고체 배터리에 비해 짧고 발화점이 낮아 발화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의 용량이 현저하게 높아지며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발화 가능성이 작아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로 불립니다. 크기 또한 전고체 배터리에 비해 크고 무거우며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배터리를 비교해보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은 두말할 것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매우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론상으로는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 시간에 충전이 완료되며 이래 충전 시 주행거리가 월등하게 길어지고 충전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에서 5에서 10분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부피가 작아져 차량을 설계할 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고용량 배터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리가 없죠. 한국은 삼성전자, LG그룹, SK를 필두로 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는 등 각사의 배터리 사업장을 직접 찾아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대해 논의한 끝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은 2025년까지 1회 충전으로 8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요타는 95년이란 시간에 걸쳐 성공시킨 전고체 배터리를 한국에서 2025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도발에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포함한 기술 전략을 총괄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도요타 기술 전략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도요타의 데라 시시게키 부사장은 기술 전략 발표회에서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2021년까지 반드시 내놓겠다고 발표했었죠. 현재 도요타가 출시한 전기차는 지난 4월 중국의 전기차 기술로 중국 도요타 공장에서 출시한 CHR이 유일합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순위는 1위 테슬라 모델 3, 2위 상하이 GM1, 3위 르노조의 4위 테슬라 모델 Y, 5위 현대 코나 EV, 16위 기아 니로 EV가 차지하였고 도요타의 CHR은 20위권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요타의 이러한 발표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와중 도요타의 브레인 데라 시시게키가 돌연 도요타에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가 말한 모델이 이미 출시를 밝힌 UX300이라는 모델로 밝혀졌습니다. UX302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최고 출력 204마력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400km로 64kW 시급 배터리를 쓰는 현대의 코나,
쉐보레의 볼트 EV보다 용량이 작으며 기준 주행 가는 거리도 400km보다 낮아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전기차에 탑재되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상용화되는 것은 2030년쯤은 될 거라고 말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즉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토요타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려면 5에서 10년은 걸릴 거라 예상하며 성능을 구현한다 해도 비용이나 양산 등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아직 세계 최고인 것은 사실이지만 양산 능력 구축과 코스트 절감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산 기술을 더 발전시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표준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토요타는 2022년 발매를 목표로 최근 순수 일본의 기술로만 만든 최초의 전기차인 EV BZ4X라는 컨셉카를 선보였고 2025년까지 15종의 새로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6월 17일 토요타는 프레지던트 온라인을 통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갖는 고성능 엔진과 새로운 연료인 이퓨엘을 결합하여 상당한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내연기관에 쓰이는 엔진 기술을 그대로 이어가되 새로운 합성 연료인 이퓨엘로 승부를 보겠다는 말인데요. 이퓨엘이란 물을 전기 분해해 H2를 생산하고 여기에 CO2를 합성해 액체 및 기체 연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신개념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 말은 토요타는 현재의 전기 자동차와 서로 다른 포지션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토요타의 자랑인 내연기관 엔진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차의 성능을 구분하는 큰 잣대는 크게 엔진 성능과 내구성에 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25,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부품은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나오는 미세한 떨림 현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품이 마모되어 잔고장이 생기고 결국 내연기관 엔진 차량의 수명은 내구성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없어서 내구성보다 자율주행이나 더 진보된 기술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내연기관차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전기자동차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야스이 타카유키라는 경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토요타의 이번 선택으로 결국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55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내연기관 엔진 폐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만이 일본 경제와 자동차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경고하였는데요. 왜 토요타는 내연기관 엔진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내연기관차에 목숨을 거는 그들의 모습에서 토요타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